네, 오늘도 광화문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까지 광화문 또 서초동에서 4차례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 여론조사의 허와실은 없는지, 이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뭐 네이버, 다음 등 뭐 큰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 오늘 뭐 광화문 집회를 포함해서 최근에 잇따른 총 4차례 집회에 대한 어떤 여론의 흐름은 좀 감지가 됩니까? 네, 아주 관심이 많은 것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보면 예. 이것은 이제 뉴스뿐만 아니라 인사이트그램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 SNS의 여러 가지 내용들, 블로그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데 네. 일단은 그 검색량이 엄청납니다. 네. 그만큼 관심도 언급량이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그다음에 10월 3일, 그다음에 10월 5일, 또 오늘 이 한글날까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관심량도 관심량이지만 두 개의 집회의 성격이 또 다르다는 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집회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높은 관심도와 함께 세대경 양상도 예. 상당히 빅데이터 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나눈 거는요. 네. 그 뭐 네이버 등 뭐 다음 등 주요 포털이었고요. 그렇다면 뭐 페이스북, 유튜브 등 그렇죠. 소셜 미디어에서는요. 네. 어떤지 궁금하고요. 특히 뭐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에서 어떤 부정, 긍정의 상황은 어떤 게 좀 나타나는 게 좀 이건 이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은 긍정 여론, 부정 여론처럼 여론조사처럼 딱 부러지게 이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트위터라든지 또는 블로그 이런 내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대체로 9월 28일 지난달 이제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긍부정이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개천절날 광화문 집회로 넘어가면 관심도는 이 지난달 28일 서초동 집회보다 더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리고 5일이 있었던 서초동 집회보다도 3일 날 이 개천절날 이 광화문 집회 관심도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의 성격은 상당히 이 부정적인 감성, 예. 우리가 여론조사를 치면 부정적인 여론으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연관 내용들이 보면 주로 연관 검색어인가요? 검색어 아니고요. 내용. 이것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관련된 인터넷상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어라고 그렇죠. 이제 그러죠. 문장으로 구성이 되겠죠. 네네. 광화문 집회와 함께 등장하는 그 관련 키워드들인데 네. 이것들을 보면은 또 부정적인 내용들도 광화문 집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게 내용들이 보면은 조국 장관 파면, 또 대통령에 대한 비판, 네. 또 현 정부에 대한 거센 공격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이 상당히 높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그 관심도 높았다. 그런데 네. 그 내용 중에는 부정적인 요인 요소를 거론하는 것도 많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네. 그런데 포털 사이트라든지요, 그 소셜 미디어는 사용하는 연령대가 뭐 어느 정도 연령대가 더 많이 이용한다, 더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한다 이런 차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여론을 뭐 일반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한계는 여론조사를 물어보면 이것이 긍정적인 대답인지 부정적인 대답인지가 명쾌하게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빅데이터는 문장상에서 이것이 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냐, 긍정적인 표현을 볼 수 있느냐가 딱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 같은 경우에 잘했다 이러면 굉장히 잘한 거지만 잘했다 이러면은 이것도 부정적인 뜻일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뉘앙스까지는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빅데이터는 얼마나 더 관심도가 높은지 네. 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추세로 이 검색어 내용, 뭐 조국 장관이면 조국 장관, 집회면 집회에 대한 이 계속 흘러가는 흐름 양상을 살펴보는 데는 빅데이터의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요, 그 관심도는 분명히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혹시 그 국민들, 시민들이 피로감을 좀 보인다 이런 어떤 감지되는 포인트도 있을까요? 감지가 되고 있죠. 있습니까? 그것이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 한글날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는 아직 분석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이 5일날 서초동 집회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 규모의 경쟁, 뭐 수백만이다, 300만이다, 네. 또 200만이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왜냐하면 집회 자체에 대해서 또 국론이 또 빅데이터 상으로는 좀 양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또 여러 가지 트위터 내용, 블로그 내용, 인스타그램 내용, 또
이 관련된 뉴스 기사가 쏟아지면서 네. 부정적인 게 7일부터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표에 대해서 일정히 줄다리기 양상이 있었다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6일, 7일을 지나면서는 9일은 또 우리가 추가 분석해 봐야 되겠죠. 네.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발언, 정치권에서의 반성, 우리 사이에 지나치게 이것이 국론이 쪼개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빅데이터에도 함께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포털 사이트라든지 소셜 미디어 상의 민심 혹은 여론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그러다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 텐데 네. 어제죠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2.4%. 이거 뭐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도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보면 거의 최저치 결과로 보이는데 네. 이 32.4%로 나오던 것이 그만큼 이 국정 운영에 위기가 왔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추세성으로 보면은 같은 조사기관 이것은 비단 언론사와 조사기관이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대학의 연구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상당히 연구 설문 문항의 구성적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전에 실시됐던 같은 대학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때도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추이로요? 조금 더 같은 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 더 낮아졌다. 네. 그만큼 이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기 직전의 시점에서 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신문인데요. 지금 저번에 네. 이제 언급한 여론조사가 내일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였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이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는요. 또 46.4%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뢰 기관은 다르고 수행한 기관은 같습니다. 시기는 비슷합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까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여론조사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여론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먼저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지를 그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같은 조사 기관에 같은 조사 방법으로 같은 설문 문항으로 된 조사 결과의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월에 하나, 9월에 하나, 10월에 하나 판바이 같이 똑같이 설계된 조사를 추이를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 이 경우에도 보면 같은 조사 기관인데 시점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여기에다 보면은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느냐,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이냐, 또 대체로 잘못하고 있는 편이냐, 매우 잘 이렇게 사점 척도로 네 가지로 분류해서 물어보더라도 이게 응답의 결과는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설문 문항도 보다 더 국정 수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질문이 이 응답자들이 듣기에 이 대통령의 개인 지지에 상당히 더 근접한 거냐, 네. 이렇게 보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설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질문지를 뭐 소위 짠다, 구성한다 이걸 설계한다는 표현을 그렇죠. 쓰시는데 네. 그렇다면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요새 우리가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접하는 여론조사 설문지를 설계할 때 좀 차이가 많습니까?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예.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조사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가 네. 이 AR에서 자동 응답 방식으로 기계 음성 소리를 들을 때와 면접원이 직접 물어볼 때의 네. 반응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응답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서만 질문을 하느냐. 네. 이게 대학 연구소와 함께했던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는 긍부정으로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딱 두 개의 보기만을 놓고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하고 매우 잘하고 있느냐,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이냐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보기로 나누더라도 예. 이 응답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긍정과 부정으로 물어볼 때요.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그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척도가 그러면 2점입니까? 3점입니까? 4점 척도가 되는 거죠. 긍정한다, 부정한다, 모르겠다 하면 3점. 모르겠다라는 것은 3점은 아니고 이거는 두 개. 2점으로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2점이죠. 매우 긍정이다, 네. 긍정이다, 부정이다, 4점 매우 척도죠. 부정이다, 4점 척도다 이런 그렇게 거죠.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척도라고 불리는 것이 그 답변에 흔히 말하는 사지선다처럼 네. 그 답변의 개수가 다른 거잖아요. 개수가 그렇죠. 다른 이제 거에 따라 결과는 어떻게 영향을 갈까요? 이제 사지선다는 다른데 사지선다는 A, B, C 중에서 하나를 고르냐는 건데 이렇게 척도를 나누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예.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될지 이것을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으로 봐야 될지. 근데 이게 딱 잘라서 긍정과 부정으로 두면은 사실 또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수행과 관련된
악재, 네. 뉴스들이 쏟아지면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볼 때는 그래도 대체로 그래도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좀 잘하는 편이다. 조금 더 동조화돼서 조금 호의적으로 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론조사를 읽는, 즉 해석하는 우리 시청자, 국민들, 그 보통 언론에서 보도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좀 더 어떤 실체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조사에 이 의존도를 높여서 이것이 결정적이다. 결정적인 조사의 결과다라고 보시지 말고 다양한 조사를 보실 때 중요한 건 같은 조사 기간에 같은 조사 설계의 내용을 쭉 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간다, 내려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종찬 소장님 좋은 말씀, 쉬운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